안녕하세요. 지난 강의에서는 리스트를 소개했습니다. 리스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반복해서 처리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리스트의 원소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접근하기 위한 인덱싱과 슬라이싱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리스트는 데이터를 모아서 순서를 붙여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원소를 리스트에 더하거나 리스트에서 뺀다거나 어떤 원소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또한 리스트의 순서를 변경하는 등의 일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각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온 내용도 대부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 리스트에 대해 뭔가를 하는 일은 문자열에 대한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문자열을 배우면서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특정한 글자 또는 특정한 부분 문자열이 어떤 문자열의 일부인지, 즉 어떤 문자열에 포함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걸 본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시간에는 이름에 알파벳 O가 들어있는 비틀즈 멤버를 찾아낼 수 있었죠. 리스트에 대해서도 특정한 원소가 이 리스트에 들어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이 i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인 것처럼 in 리스트 1, 2, 3, 4라고 쓰면 2라는 원소가 in 뒤의 리스트, 여기에서는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2 in 리스트 1, 2, 3, 4라는 것 전체는 파이썬의 표현식이며 그 계산 결과는 참 또는 거짓입니다. 이 예에서는 리스트에 2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디에 있나요? 두 번째에 있습니다. 이 표현식의 값은 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현식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거짓입니다. 왜일까요? 이 리스트에 포함된 4개의 원소는 각각 수치형 1, 2, 3, 4인데 이 표현식에서는 문자열 2가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사했습니다. 문자열 2는 이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으므로 이 표현식은 거짓입니다.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정수 2가 이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면 이것도 거짓입니다. 이 리스트에는 문자열이 4개 들어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고 리스트에서의 원소의 포함 관계를 판단하는 것과 문자열에서의 포함 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닮아 있음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 예는 제4강의 자료에 있었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리스트 안에 특정 원소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앞 페이지에서 얘기한 in을 사용해서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소가 들어있다면 어디에 들어있는지, 즉 리스트 내에서의 순서상 위치, 그리고 몇 번이나 들어있는지 등을 알아내고 싶지는 않을까요? 파이썬에서는 이런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메서드들을 제공합니다. 인덱스 메서드는 리스트에서 특정 원소가 처음 발견되는 인덱스를 알려줍니다. 처음 발견되는 인덱스를 알려준다는 것은 같은 원소가 여러 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그중 가장 먼저 발견되는 것의 인덱스를 알려준다는 뜻이겠죠. 카운트 메서드는 리스트에서 특정 원소가 발견되는 횟수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리스트 X는 1, 2, 3, 2, 4, 5, 2, 1 이렇게 8개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때 이 리스트 안에 1이라는 원소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가장 처음에 1이 들어있고 마지막, 즉 8번째에도 들어있습니다. 인덱스 메서드를 이용하려 합니다. 리스트를 적고 여기서 리스트는 X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점을 찍은 뒤에 인덱스라고 씁니다. 그 후에 괄호를 열어서 그 안에 찾고자 하는 원소를 넣으면 이 인덱스 메서드는 괄호 안에 있는 1이라는 원소가 처음 발견되는 위치를 알려주는데 그 결과는 0입니다. 파이썬에서 가장 처음의 인덱스는 1이 아니라 0인 것은 이제는 익숙하죠. 비슷한 방법으로 x 다음에 점을 찍고 count라고 쓴 뒤에 괄호 안에 1을 넣으면 이것은 리스트 x 안에서 1이 몇 번 발견되는지, 즉 이 리스트에는 1이라는 원소가 몇 번 등장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2입니다. 마찬가지로 2에 대해서 인덱스는 1입니다. 리스트에서 두 번째 위치에 2라는 원소가 처음 있으니까요. 2는 이 리스트에 몇 번이나 등장하나요? 3번입니다. 따라서 카운트 메서드는 3을 반환합니다. 그 아래에 있는 3에 대한 예도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에 좀 작은 글씨로 문자열에 대해서도 인덱스와 카운트 메서드의 예를 들었으니 리스트의 것과 비교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리스트에 들어있지 않은 원소를 괄호 안에 넣고 인덱스 또는 카운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덱스의 경우에는 에러가 되고 카운트의 경우에는 0이 반환됩니다. 자,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위 리스트 X 내에 포함된 2를 모두 찾아 그 위치들을 출력하라고 합니다. 리스트 X에는 2가 3번 등장하는데 그 위치는 2번째, 4번째, 그리고 7번째입니다. 즉, 정답은 인덱스 1, 3, 6이 출력되는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곧 이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만 코딩 화면을 보기 전에 우선 생각부터 해봅시다. 인덱스 메서드는 리스트에서 특정 원소가, 여기에서는 2가 처음 발견되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리스트 안에 2가 들어있는 위치를 모두 알아낼 수 있을까요? 동영상을 잠깐 멈추고 직접 생각해 보세요. 자, 생각해 보셨는지요? 만약 아직 충분히 생각해 보지 않으셨다면 지금이라도 동영상을 멈추고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고 나서 이 해결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인덱스 메서드는 리스트 내에서 특정 원소가 처음 발견되는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선 특정 원소, 즉 2가 처음 발견되는 곳을 알아내고 리스트에서 그 이후부터 끝까지를 잘라서 또 똑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2를 계속 찾아볼 수 있겠네요. 리스트를 자르는 것은 지난 시간에 슬라이싱을 배웠으므로 그걸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언제까지 반복해야 할까요? 잘라낸 리스트 내에 더 이상 2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리스트 전체에서 인덱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2가 처음 발견되는 위치를 찾으면 그 값은 처음 나타나는 2의 인덱스인 1입니다. 이 1을 출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반복에서는 리스트의 뒤쪽을 잘라서 또 찾아보려 하는데 어디서부터 잘라야 하나요? 인덱스 1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그 다음 인덱스인 2부터 끝까지를 잘라서 찾아보면 됩니다. 대괄호 안에 2하고 콜론을 쓰면 슬라이싱에서는 인덱스 2부터 끝까지죠. 이렇게 하고 또다시 인덱스 메서드를 쓰면 이 잘라진 리스트의 첫 번째, 두 번째에서 2가 발견되었으므로 발견된 위치는 1이 됩니다. 이때 출력할 내용, 즉 전체 리스트에서의 인덱스는 이 리스트를 잘라낸 첫 번째 위치, 즉 인덱스 2와 잘라진 리스트에서 원소 2가 발견된 인덱스 1을 더해서 3을 출력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도 그 뒤에 리스트에 2가 있으므로 한 번 더 자릅니다. 이때 어디서부터를 잘라야 하나요? 출력한 위치의 인덱스가 3이므로 그 다음부터, 즉 인덱스 4부터 끝까지를 잘라야 합니다. 그 뒤에 인덱스 메서드를 또 이용하면 이번에는 원소 2가 발견되는 위치는 2이며 이때 출력할 인덱스는 슬라이싱의 시작 시점인 4와 발견된 위치 2를 더해서 6입니다. 마지막으로 6보다 하나 더 뒤의 위치, 즉 7에서부터 끝까지를 슬라이스 해내면 이 리스트에는 원소 하나, 여기 이 1만 남게 되는데 이때는 더 이상 원소 2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끝내면 됩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start라는 변수에 리스트의 어느 위치부터 끝까지를 조사할지를 담겠습니다. 시작할 때는 가장 처음부터 조사하면 되므로 이 변수는 0으로 초기화합니다. 스타트 위치로부터 끝까지를 잘라낸 슬라이스 내에 2가 있는 동안만 반복하려 하므로 그것을 while 순환문의 조건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즉, 스타트 위치로부터 그 이후 리스트에 2가 포함되어 있는 동안만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잘라낸 슬라이스된 리스트 안에서 원소 2가 처음 발견되는 위치를 인덱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알아냅니다. 첫 번째 반복에서는 이 값은 1이 되겠네요. 원소 2는 두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요. 이제는 이 발견된 위치를 출력해야 하는데 앞 페이지에서 본 것처럼 이 포스의 값을 그냥 출력하면 안 되고 스타트와 포스를 더해서 출력해야 하겠죠.
자, 이렇게 하면 가장 처음으로 2가 발견되는 위치를 출력했습니다. 다음 반복을 위해서는 start, 즉 리스트 X에서 슬라이스를 잘라낼 위치를 이동시켜야 하는데 얼만큼 뒤로 보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지금 첫 반복에서처럼 포스가 1이면 이것은 슬라이스된 리스트의 두 번째 위치에서 원소 2가 발견되었다는 뜻이므로 발견된 원소 2를 포함한 만큼 지나가려면 두 칸 이동해야 합니다. 만약 슬라이스된 리스트의 세 번째 위치에서 원소가 발견되면 그때 포스의 값은 2일 것이고 이때 다음 반복을 위해서는 스타트가 3칸 이동해야 하므로 3만큼 증가시켜야 합니다. 즉 슬라이스된 리스트에서 원소 2가 발견되는 인덱스가 포스에 담기므로 스타트는 포스 더하기 1만큼 증가시켜야 앞 페이지에서 본 그림과 같은 모습이 됩니다. 이것을 코드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많이 나왔던 거죠. 자, 이제 다 되었을 것 같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결과인 1, 3, 6이 차례로 출력되었네요. 조금 복잡합니다만 앞 페이지에 나온 그림과 이 코드를 나란히 놓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리스트 X로부터 그 안에 포함된 원소 2의 위치를 모두 출력해낼 수 있었는지를 찬찬히 따라가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이유 중 어쩌면 코드를 짤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절차를 생각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리스트에 원소를 넣고 빼는 메서드들을 좀 알아보려 합니다. 4개의 메서드를 소개합니다. 각각 append, insert, remove, pop입니다. 먼저 append 메서드는 리스트의 끝에 원소를 추가하는 데 이용됩니다. append가 영어에서는 덧붙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럼 insert는 무슨 뜻일까요? 끼워 넣는다는 뜻입니다. insert 메서드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소를 삽입하는 데 이용됩니다. append나 insert를 한 뒤에는 리스트의 길이가 1만큼 늘어나 있겠네요. remove 메서드는 리스트 안에서 특정 원소를 제거합니다. 같은 원소가 2번 이상 들어있으면 그중 처음 발견되는 것을 제거하며 만약 괄호 안에 들어있는 원소가 리스트 안에 없으면 에러가 됩니다. remove의 결과로 리스트의 길이는 1만큼 줄어들게 되겠네요. pop 메서드는 리스트의 맨 끝에 있는 원소를 뽑아냅니다. 따라서 맨 끝에 원소가 없어지면서 리스트의 길이는 1만큼 줄어드는데 위의 세 가지 메서드들과는 달리 pop 메서드는 이렇게 뽑아낸 원소를 리턴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리스트 L에 1과 2에 두 개의 원소가 담겨 있습니다. L. append 하고 괄호 안에 3을 썼습니다. 여기 보여지지는 않지만 지금 리스트 L은 1, 2, 3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뒤에 L. append 하고 괄호 안에 이번에는 2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L의 내용을 출력해 보니 예상한 바와 같이 1, 2, 3, 2가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append 메서드는 리스트의 끝에다가 원소를 하나 추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리스트 병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네요. 안 그런가요? 자, 리스트 L이 1, 2, 3, 2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L.insert 하고 괄호 안에 2, 문자열 X를 적었습니다. insert 메서드는 어느 위치에 무엇을 삽입할지를 지정해야 하므로 괄호 안에 두 개의 인자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포지션, 즉 인덱스 2의 위치에 원소로 문자열 X를 삽입했습니다. 그 결과 L의 인덱스 2의 위치에 X가 되고 원래 리스트에서 그 위치부터 이후에 있던 원소들은 하나씩 뒤로 밀린 자리를 차지합니다. 리스트 L의 내용을 출력해보니 그렇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슬라이스에 대한 치환을 이용하면 이렇게 표현해도 동일한 효과를 볼 것 같네요. 안 그런가요? 리스트 L이 1, 2, X, 3, 2를 담고 있을 때 L.remove 하고 괄호 안에 2를 쓰면 처음 발견되는 원소 2를 리스트에서 삭제합니다. 그 결과를 출력해보니 역시 그렇네요. 그 이후에 L.pop 하면 맨 끝에 있던 2가 튀어나옵니다. 여기에서 리스트의 내용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이 맨 끝 2는 리스트에서는 없어졌을 겁니다.
또 팝 하면 이번에는 2가 없어진 이후 지금 맨 마지막에 있던 3이 튀어나옵니다. 그 후에 리스트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 역시 2와 3이 차례대로 뒤에서부터 없어지고 이제 리스트 L에는 1과 X의 두 원소만 남아있네요. 어떤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 최소값, 최대값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은 제가 연습 문제로 여러분에게 내고 싶은 것이긴 한데 안타깝게도 아니 안타까운 것은 아니지만 파이썬은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내장 함수로 이미 제공하고 있습니다. 함수라고 한 것은 메서드라고 한 것과 어떻게 다른가요? 메서드를 적용할 때에는 리스트 뒤에다가 점을 찍고 메서드 이름을 적어서 호출했습니다만 이 함수들은 먼저 함수 이름을 쓰고 괄호 안에 리스트를 집어넣습니다. 민 함수는 미니멈이죠. 리스트 원소 중에 가장 작은 것을, 맥스 함수는 맥시멈으로서 리스트 원소 중 가장 큰 것을 리턴합니다. 문자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앞서 제4강에서 배운 바와 같이 문자열의 대소관계는 사전의 순서에 따릅니다. 사전에서 앞에 나오는 것이 작은 것이고 뒤에 나오는 것이 큰 것입니다. sum 함수는 리스트 원소들 모두의 합을 구해서 리턴합니다. 문자열의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리스트 안에 포함된 문자열 전체를 이어붙여서 즉 병합해서 리턴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자열이 들어있는 리스트에는 sum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리스트 L이 5, 3, 7, 2, 6을 담고 있다고 할 때 min L은 최소값인 2를 리턴하고 max L인 최대값인 7을 리턴합니다. sum L은 5 더하기 3 더하기 7 더하기 2 더하기 6 해서 총합인 23을 리턴합니다. 오른쪽은 문자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의 예를 보였습니다. S라는 리스트에 list with strings 라는 문자열들이 담겨 있을 때 min S는 strings입니다. S는 리스트의 L보다 뒤에 있는 알파벳이지만 대문자가 소문자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것은 이미 배웠죠. max S는 with입니다. 그런데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는 없나요? 아마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우선 리스트의 내용을 모두 합하겠습니다. sum이라는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요. 리스트 L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하나하나 꺼내면서 이것을 리스트 순회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같네요. 이 원소들을 하나하나 더해 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총합과 평균을 출력해 봅시다. 네, 그렇습니다. 총합을 리스트의 길이로 나누면, 즉 원소의 개수로 나누면 그것이 전체의 평균이 되겠네요. 실행하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역시 예상한 결과인 23과 4.60이 나왔네요. 평균이 소수점 아래 두 자리까지인 4.60으로 표현된 것은 프린트문에 들어있는 문자열 포매팅에 의한 것인데 다들 이제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리스트 순회를 이용해서 합을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앞 페이지에서 배운 것처럼 리스트 원소 전체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이미 있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그렇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스트 순회를 이용한 코드를 먼저 보여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습 삼아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는 프로그램도 min, max 등의 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리스트 순회를 이용해서 한 번씩 짜보세요. 좋은 연습이 됩니다. 리스트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크기 순서로 정렬하는 것은 최소값, 최대값 또는 총합을 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은 정말 더 연습 문제로 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들인데 또다시 안타깝게도 파이썬은 이미 이런 기능 또한 제공합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정렬 문제는 실제 응용에서 많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파이썬을 만든 사람들이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두어서
우리가 웬만한 알고리즘을 작성해서 해결하는 것보다 그 성능이 훨씬 뛰어나다는군요. 리스트에는 sort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주어진 리스트의 원소들을 크기에 따라 정렬합니다. 그 결과로 리스트 내에서 원소들의 위치가 바뀝니다. 당연히 리스트의 길이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한편 reverse 메서드는 리스트의 순서를 역순으로 바꿉니다.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리스트 X에 2, 3, 1, 8이 들어있습니다. X의 내용을 출력해서 확인했습니다. x.sort를 호출하고 나면 X의 내용은 1, 2, 3, 8로 작은 것이 앞에, 큰 것이 뒤에 가도록 정렬되어 있네요. 그러고 나서 x.reverse를 해서 순서를 뒤집으면 이번에는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서로, 즉 고득점자로부터 저득점자로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것 우선으로 정렬하는데 sort하고 나서 reverse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보인 것처럼 x에다가 다시 2, 3, 1, 8을 넣고 확인한 뒤에 x.sort하고 괄호 안에다가 reverse는 true 라는 내용을 넣으면 여기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x의 내용이 8, 3, 2, 1로 큰 것 우선으로 정렬되니까요. 문자열의 경우에도 정렬은 잘 동작합니다. s라는 리스트는 아까 앞에서 본 것과 같은데 list하고 with하고 strings라는 세 개의 문자열이 들어있죠. s.sort하고 나면 앞에서부터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즉 strings가 맨 앞에, with가 맨 뒤에 오도록 정렬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우리가 대소문자의 순서는 무시하고 그냥 알파벳 순서로만 정렬하고 싶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괄호 안에 key는 str.lower 라고 적으면 대소문자는 무시하고 ABC 순서로 정렬합니다. 그 결과 리스트가 맨 앞에, strings가 두 번째, with가 맨 마지막에 왔죠. sort 메서드에서 정렬할 대소 비교에 이용할 키를 지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자세한 것을 알지 말고 문자열의 대소문자 무시 정렬이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죠. 문자열로부터 리스트를 만들거나 리스트로부터 문자열을 만드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x는 리스트하고 괄호 안에 문자열 스팸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자열에 포함된 각 문자들을 원소로 하는 리스트가 만들어집니다. 문자열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꺼내서 리스트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에서처럼 s라는 문자열이 happiness is a warm gun 일 때 l은 s.split 하면, 즉 문자열에 split이라는 메서드를 적용하면 빈 칸으로 문자열을 나누어서 그 쪼개어진 부분 문자열들로 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스트 L에 들어있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문자열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는 하고 따옴표 안에 세미콜론을 넣고 그 뒤에 점을 찍은 후에 join 괄호 L 하면 따옴표 안에 있는 문자열을 사이사이에 끼워서 리스트 원소인 문자열들을 이어 붙입니다. 그 결과로는 happiness 세미콜론 is 세미콜론 a 세미콜론 warm 세미콜론 gone 이렇게 되네요. 스플릿 메서드로 하여금 빈칸이 아닌 특정한 문자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자르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스플릿 메서드의 괄호 안에 특정한 글자를 지정하면 이 글자를 구분자, 즉 딜리미터로 해서 문자열을 쪼개어 리스트를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세미콜론을 기준으로 아까 만들어진 문자열 t를 스플릿하면 그 결과인 리스트 r은 앞에서 얻어낸 리스트 l과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네요. 마지막 장입니다. 리스트 함축, 리스트 컴프리헨션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매우 짧은 코드로 리스트들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리스트 함축은 함축적인 표현식으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냅니다. 그 일반적인 형태는 이렇습니다. 우선 대괄호를 여닫음으로써 이것이 리스트라는 것을 나타내고 그 안에 처음으로는 리스트를 구성할 표현식을 적습니다. 그 뒤에 for라고 쓰고 어떤 변수를 주고 in이라고 써서 다른 리스트에 순회시킵니다. 마지막으로 if라고 쓰고 조건을 달아서
이 조건에 맞는 것들만 함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리스트에 포함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리스트 L이 0, 1, 3, 5일 때 이 각 원소의 제곱을 취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고 싶다고 칩시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방법들만 이용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빈 리스트를 만들고 리스트 L에 대해서 순회를 이용해서 원소를 하나하나 꺼내면서 그것을 제곱한 값을 아까 만든 빈 리스트에 하나하나 붙여서 집어넣으면 결과로는 모든 원소의 제곱값으로 이루어진 새 리스트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리스트 함축을 이용하면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x 곱하기 곱하기 2, 즉 x의 제곱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x의 제곱값들을 취할 것인데 그 대상은 for x in L 이라고 써서 리스트 L에 들어있는 원소들 각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는 0, 1, 9, 25로 이루어진 리스트가 됩니다. 이번에는 if가 달린 예를 봅니다. 리스트 M은 x의 값을 그대로 취하는데 이것은 range 10에서 0부터 9까지의 정수가 생성되는 것을 하나씩 뽑아옵니다. 그런데 뒤에 if가 붙어 있고 그 if에서는 x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만 취하므로 0부터 9까지의 정수 중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것들, 즉 0, 2, 4, 6, 8을 취하게 됩니다. 오른쪽 예에서는 또다시 비틀즈가 등장했습니다. 비틀즈의 멤버들 중 이름에 알파벳 O가 포함된 사람들로 새로운 리스트 만드는 것을 지난 강의에서 실습으로 했던 것 기억나나요? 그때는 비틀즈라는 리스트를 순회하면서 원소를 하나하나 꺼내는 for 순환문을 이용했습니다. 여기서는 if를 포함하는 리스트 함축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변수 x를 비틀즈의 원소 각각으로 하되 if를 이용해서 O라는 글자가 그 원소에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만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렇게 취한 x에 대해서 다른 표현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려고 이들의 이름을 모두 로우어 메서드로 소문자로 바꾸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여기 보인 것처럼 존, 조시, 링고이며 모두 소문자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소문자는 모르겠고 하여간 이름에 알파벳 R이 포함된 사람들을 골라 새로운 리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론 리스트 함축을 이용해서죠. X라는 변수는 비틀즈라는 리스트의 원소 각각을 취해서 그대로 가져오되 if에 의해서 알파벳 R이 각각 X로 나타낸 문자열에 포함된 경우에만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냥 in X라고만 하면 링고의 대문자 R은 여기에 해당 안 하므로 x.lower라고 해서 이름들을 소문자로 바꾸어 본 데에 R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합니다. 그 결과 조지와 링고가 리스트에 담겼습니다. if 조건에서 x.lower에 R이 들어있는지를 검사했습니다만 리스트 함축에 의해서 가져온 것들은 x 자체이므로 이 두 사람의 이름 첫 글자는 대문자로 유지되었음을 주의해서 봐주세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S는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라는 문자열일 때 여기에 포함된 단어들을 모두 소문자로 변환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그 리스트를 알파벳 순서로 정렬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저 문자열을 쪼개서 단어들로 이루어진 리스트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때는 문자열의 스플릿 메서드를 이용합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이죠. 이제는 t라는 변수에는 리스트가 들어있게 되는데 이 리스트에는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의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겠네요.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이 단어들을 모두 소문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리스트 함축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t라는 리스트에서 하나씩 원소를 가져가서 x로 취급하는데 리스트 함축에서는 x에 로어 메서드를 적용해서 모두 소문자로 바꾸어서 취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알파벳 순서로 정렬하는 데에는 리스트 메서드인 sort를 이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확인해야겠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예상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네요. 이번 강의에서는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좀 다루었습니다. 우선 리스트에서 원소의 포함 관계를 in이라는 키워드로 판단할 수 있었고, 인덱스와 count를 이용해서 특정 원소의 위치와 개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리스트에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메서드들인 append, insert, remove, pop이 등장했고, 정렬 메서드로 sort와 reverse도 있었습니다. 각각에 대한 내용이 기억나나요? 리스트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함수들인 min, max, 그리고 sum이 있어서 우리가 편하게 리스트 원소들 전체에 대해 최소값, 최대값, 총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자열과 리스트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메서드들로 split과 join이 등장했습니다. 이 둘은 리스트의 메서드가 아니고 문자열의 메서드들이었죠. 예제로는 이러한 것들을 해봤습니다. 특정 원소의 위치를 모두 찾아내기 위해서 리스트를 자르고 인덱스를 적용하는 예제가 있었습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졌나요? 다시 한번 그림을 잘 보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평균을 구하는 것은 다소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sum하고 length로 나누면 끝이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는 리스트 함축과 메서드들을 적용해서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라는 문자열을 단어로 자르고 소문자로 변환하고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정렬하는 예도 함께 해봤습니다. 리스트는 데이터를 모아서 표현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지난 강의와 이번 강의 두 번에 걸쳐서 파이썬의 리스트를 다루는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인 순환문과 엮어서 이용하면 아주 다양한 일들을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프로그래밍 연습은 분반 실습 시간을 통해서 최대한 직접 생각해보고 풀어보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에는 조교들이 여러분을 잘 도와주긴 하겠지만 가능한 한 직접 자료를 찾아 참고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